안녕하세요. 화요일의 남자 이상화 세무사입니다. 자, 오늘은 이익소각과 관련한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익소각과 관련한 행정소송의 대법원 판례 결과가 최근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그동안 이익소각과 관련 행정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마다 영상을 준비하여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대법원 판례가 확정됨으로써 소송의 결과를 다루는 영상은 오늘이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대법원 판례의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많은 분들이 예상하셨듯 원심 판결과 동일하게 납세자의 손을 들어주는 것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 이익소각과 관한 국세청과의 다툼이 있기 전부터 이익소각이라는 제도의 효과성과 절차의 중요성에 관해 강조해 왔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이를 바라보는 국세청의 시각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었기 때문에 예상되는 리스크와 그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향에 대해서도 함께 다루었었죠. 그 이후 이익소각이 본격적으로 화두에 오르기 시작하면서 국세청이 이익소각, 특히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한 이후 행하는 이익소각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는지 명확해졌고, 이에 대한 과세 사례가 늘어나자 덩달아 조세불복으로 이어지는 케이스들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초반의 행정심판에서 이 이익소각의 케이스에 대해서 국세청의 손을 들어주는 심판례들이 연속적으로 쏟아지자 한때는 이익소각을 하면 안 된다라는 분위기가 형성된 적도 있었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이익소각을 고려 중이셨던 대표님들께서는 그때 분위기가 어땠는지 잘 아실 겁니다. 하지만 심판례 이후에 진행된 행정소송에서 납세자의 손을 들어주는 판례가 나오면서 분위기가 반전되기 시작했습니다. 1심 지방법원 판례 결과가 나온 시점부터 이익소각의 위험성은 없어졌다라는 식으로 과거보다 더욱더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는 업체들이 많아지게 됐는데, 물론 그 와중에서는 아직 소송이 끝난 것이 아니니 대법원 판례가 나올 때까지는 조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던 분들도 덜어 있었습니다. 참고로 저희는 항상 이 이익소각의 행위에 대해서 문제없다라는 입장을 고수해 왔었고, 이는 저희 영상을 꾸준히 시청해 주신 대표님이시라면 아마 알고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익소각이 화두에 오르기 전에도 그랬고, 납세자에게 불리한 심판례가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행정소송 1심에서 납세자의 손을 들어주는 판례가 나왔을 때에도 항상 같은 스탠스로 이익소각을 바라보고 관련 업무를 수행해 왔었습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위험성을 강조한 영상들도 있었는데, 그것은 실제 사실관계가 매우 불리하게 진행되었던 케이스를 소개하면서 어떤 방향으로 이익소각을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위함이었죠. 또한 배우자 증여 후에 이익소각의 방식이 위험하기 때문에 주권을 발행해서 다른 방식으로 우회하여 진행하는 이익소각에 대한 위험성 있는 영상들도 저희가 다뤄봤었습니다. 저희가 국세청의 예규나 심판례의 결과에 흔들리지 않고 이익소각을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은 그 행위의 본질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세법은 다른 법률과 달리 실질과세를 매우 중요한 원칙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조세 회피와 탈세 행위의 케이스가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조세 형평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실질에 맞게 과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실질과세의 원칙 또한 법의 테두리를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세법률주의는 헌법에서 명시하는 대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이익소각을 바라보는 국세청의 입장은 명확합니다.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는 두 가지 행위 중에서 세부담이 적은 방식을 택한 것에 대해서 실질과세를 들어서 세부담이 더 큰 방식으로 거래를 재구성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인데요. 즉, 배우자에게 본인의 지분을 증여한 이후에 배우자가 소각에 참여하는 일련의 행위를 본인이 직접 소각을 통해서 소각대금을 현금화하고 그 현금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것으로 거래를 재구성하여서 세금 관계를 재산정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래를 재구성하는 것이 국세청 입장에서도 실익이 있어야 하는데, 이 이익소각을 활용하는 경우에 세부담 감소 효과가 도대체 얼마가 되는 걸까요? 지난 이익소각 영상의 댓글에서 절세 효과를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으셔서 한번 짚고 가보려 합니다. 극단적인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 시점 회사의 주식 가치는 주당 30만 원이고 발행 주식 수 5,000주, 액면가액 1만 원. 배우자에게 2,000주의 주식을 증여하고요. 바로 이익소각합니다. 소각대금은 6억이고요. 과거 배우자 증여 공제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이 케이스의 경우에는 배우자로 주식을 증여할 때 증여자산 가액이 6억 원이 되고 증여자산 공제를 차감하고 나면 별도의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주식 2,000주를 바로 소각하면서 소각대금으로 6억 원을 받았다라면
소각대가와 주식의 취득가액이 동일해서 별도의 부과되는 소득세도 얻게 되겠죠. 즉 6억 원을 소각해 감에 있어서 세금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배우자 증여 없이 본인이 직접 2,000주를 6억 원에 소각하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본인의 1년 보수가 1억 원이라고 가정을 해보고요. 소각 시에 의제 배당이 과세됨에 따라서 건강보험료를 포함하면은 약 2억 4,500만 원의 세부담이 증가하게 됩니다. 즉 배우자로서의 이익소각을 활용함으로써 2억 4,500만 원의 세금을 절감하는 효과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 절세 효과는 소각 규모와 회사의 주주 현황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긴 하지만 주식 가치가 높은 회사일수록 그 효과는 더욱더 커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세청은 이와 같이 거래를 재구성해서 이익소각 행위에 대해서 의제배당으로 과세를 하고자 하였지만 행정소송에서는 이러한 이익소각 행위에 대해서까지 실질과세를 근거로 거래를 재구성할 수 없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죠. 실질과세의 원칙을 확대 해석할 수 없다라는 취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대법원 판례까지 나왔으니 이제 이익소각은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해석하시는 분들이 또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배우자로서 주식 증여와 그 이후 이익소각을 하는 일련의 행위는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절세 방법 중에 하나이다. 그 거래를 실질과세를 근거로 재구성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실제 귀속자에 대한 이슈에서까지 완벽하게 자유로워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익소각의 사실관계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나와서는 절대 안 되고요. 이 절차를 적법하게 수행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익소각을 고민 중이시거나 계획 중에 있으신 대표님이시라면 지금은 이제 조금 더 괜찮아졌다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반드시 인지하고 처음부터 전문가와 함께 제대로 설계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이상화 세무사였습니다.